안녕하세요. AI 하는 남자 하남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초부터 어려워하시는 개발을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웹 서비스 개발에 대해서 입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2달 동안 바이브 코딩과 웹 개발, 앱 개발, 서비스 배포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망설여졌고요.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냥 부딪혀 보니까 하루하루 발전해가는 내 모습에 이거를 나중 되면 까먹겠다 생각을 해서 한번 전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내가 가진 지식에서 실전 배포까지 어떠한 이렇게 절차를 거쳤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딩의 기획자도 코딩의 키읔이겠죠. 키읔자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웹 서비스 개발 입문 가이드를 준비를 해봤는데 복잡한 이론에 너무 지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실전 위주의 내용만 담았습니다. 이 개발에 있어서는 이제는 지식을 머리로만 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배포하면서 하나하나 성장해 간다면은 여러분들도 저보다 고작 2개월 정도 느린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필수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바이브 코딩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파이썬 파일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Node.js, 이 JS 프로그램은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실행하기 위한 이 실행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제가 너무 설치하기 쉽다고 했죠. 다시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Git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내 PC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의 안정된 서버에 배포를 함으로써 내 PC의 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요.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WSL, 제가 툴네임으로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Window Substitution for Linux입니다. 리눅스 환경에서 보통은 개발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개발이 처음이라면 윈도우를 많이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도 개발 환경이 가능토록 리눅스를 써주게 하는 환경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파이썬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python.org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기능을 들어가시면은 다운로드에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파이썬 3.1, 14.3인데 지금 보시는 기간에 따라서 버전 업데이트 버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실행 프로그램이 뜨거든요. 여기서 그냥 다운로드 편하게 프로그램처럼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Node.js입니다. Node.js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Node.js 다운로드를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여러분 윈도우 환경이잖아요.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 이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그리고 이 명령어가 너무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은 명령어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명령어로 설치하는 방법인데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은 세 번째 Git입니다. GitHub과 Git이 있는데 이건 다음번에 다루겠지만 Git을 먼저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Git 다운로드 하시면은 여기에 Git 인스톨 있죠? 블로그 말고 이 Git이라는 git/scm.com을 들어오시면은 이것도 윈도우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윈도우 여기서 ARM 환경은 보통 쓰지 않습니다. 윈도우 Git for Windows x64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또 실행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WSL 환경인데요. WSL 환경은 WSL 설치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WSL을 사용해서 윈도우스에 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윈도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CMD 환경을 들어와 보시는 거예요. CMD 환경에서 지금 리눅스 환경에서 이용하려면 WSL을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WSL을 눌러서 만약에 이렇게 오래 걸린다 그러면 WSL이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WSL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해보시면 WSL이 이미 배포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WSL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잘 설치되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CMD 명령어 창에서 코덱스를 이렇게 해서 코덱스와 대화를 통해서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도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 커서라는 환경이 있는데 커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발을 조금 더 여러분들의 눈에 좀 더 익숙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커서라는 실행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커서를 이렇게 VS 코드나
커서를 실행하는 것을 IDE 환경에서 실행을 한다고 하고, 이거는 개발자로 실행을 하는데 통합 환경에서 실행을 하겠다 해서 인테그레이티드라고 해서 통합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코덱스, 이 챗GPT의 코딩 도구인 코덱스를 미리 연결해 두어서 코덱스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저는 커서의 환경을 이용하지 않고요. 왜냐면 저는 커서는 무료 버전이라서 조금 모델 사양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덱스 챗GPT를 유료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20가 아니라 한 달에 공유 계정을 사용해서 $5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제가 개발을 하는데 충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제가 CMD 창에 이렇게 입력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여기에 입력하는 거랑 여기에 입력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여기서는 터미널 환경, 명령어 창에서 보는 거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한 이 커서 환경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초보라면, 조금 개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커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들 분들도 커서에서 개발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존에 최초에 설치할 때는 커서를 설치하는 것도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초에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어로서도 번역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다. 커서도 동일합니다. 커서 설치 이렇게 하면은 커서 메인 홈페이지 커서.com에서 The best way to build your program 해서 다운로드 for windows가 있죠. 이거를 눌러주면 이렇게 또 실행 프로그램이 뜹니다. 저는 이미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치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웹 PPT 형식, 여러분들 지금 보는 이런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 거야 라고 하면은 저는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화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내용을 좀 더 핵심만 담아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HTML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텍스트 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구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메모장처럼 내용만 구성하면 너무 심심하죠? 이렇게 내용밖에 없으면 심심하니까 제가 이제 디자인을 입혀줍니다. 뼈대라는 글자에는 조금 색감을 입혀서 빨간색으로 해줘, 글씨 색상은 흰색으로 해줘. 그래서 CSS 라이브러리를 입혀서 디자이너를 섭외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잘 구성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디자인을 잘 갖춰서 우리가 시각화도 해야죠. 보는 맛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웹페이지의 외형을 꾸밀 때는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될 필요가 없고 디자이너를 섭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미 웹페이지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부트스트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일윈드라고 많은 개발자들이 지금 테일윈드 CSS처럼 지금 보면은 개발자 챗GPT 결제할 때 이런 도구 많이 보죠. 그리고 웹페이지 이런 도구 많이 보죠. 구독 기능 할 때 이런 도구 많이 보죠. 이런 거를 이렇게 레이디언트 홈페이지 템플릿을 가져와서 한번 내 페이지에 적용을 해줘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get 템플릿 하면 이거를 가져와서 여러분들만의 웹페이지에 이제 디자인을 입혀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뭐냐, 이 디자인을 입혔는데 버튼을 눌렀는데 작동을 해야겠죠. 그 작동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라는 기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클릭했을 때 만약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기 싶을 때 PPT의 애니메이션 효과랑 동일하게 이렇게 동작을 구성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렇게 좀 흔들리죠. 이런 버튼도 다 자바스크립트 동작 기능입니다. 그래서 웹을 구성하는 이런 세 개의 기능이 있다면 첫 번째 HTML, 두 번째는 CSS, 세 번째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를 구성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내용만 채워서 구성을 해도 잘 됩니다. 제가 지금 다음 버튼을 눌려서 움직이는 것도 자바스크립트의 하나의 기능이겠죠. 다음으로는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실행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 커서에서 실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터미널에서 실행하는 것도 있다고 했죠. 여기서 개발을 시작해 볼까? 이렇게 하면은 제 언어를 이해를 하는데 코덱스라는 기능에서 제가 들어와야 개발이라는 할 수 있고, 개발을 시작해 볼까? 할까 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코덱스 환경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 문자를 문자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tell the model what to do differently. something went wrong. 잠깐 뭐가 오류가 났는데요. 개발을 시작해 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워킹하고 있다는 것은 제 언어를 이해를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대화창이 막힌 것은 어떤 게 다른 의미에서 오류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는 안 나야 돼요.
개발을 시작할까 했는데 제 문자열을 이식을 아예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개발 환경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으로는 GitHub에 프로젝트를 업로드하는 방법입니다. GitHub에 프로젝트를 업로드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저만의 GitHub 환경에 들어왔어요. GitHub라는 것은 기터 저장소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요, 여러분들만의 대시보드를 가서 이런 환경에서 저장소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업로드하고 다른 사람들께 공유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GitHub에 들어오는 이유는 저장소를 만들어서 세팅을 하고 이 주소를 공유해서 내 프로젝트가 다른 사람들께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배포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눈에 보이는 화면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화면은 뭐냐? 여러분들이 리액트 기능을 통해서 웹 디자인을 개발하는 핵심 도구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리액트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리액트로 개발하게 하면은 정말 수많은 이런 개발 블로그 문서나 개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예시를 한번 봐볼까요? 자, 다음으로는 단순한 웹 페이지를 넘어서 전문적인 웹 기반의 앱을 만들고 싶으면은 리액트라는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리액트를 만들 때도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요. 라이브러리를 빌려오는 거고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웹과 앱을 정말 다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차이는 디자인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디자인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비교해주는 블로그 글들이 있는데요. 하나의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해서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 디자이너 분들을 돈을 줘서 고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개발자들의 도구를 통해서 디자인을 이제 제 브랜드에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개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단어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의 개발은 정말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적용을 할 때 리액트 방법을 적용해서 내 웹을 만들어보자 하면은 리액트라는 것은 정말 커먼, 대표적인 딜리게이트한 도구입니다. 이해가 됐죠?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간편한 무료 배포 도구인 버셀이라는 도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GitHub 방법을 통해서 배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HTML도 다른 사람에게 배포를 할 때는 HTML이 아니라 나만의 웹 서비스 도메인 URL로 제공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이런 포트 번호로 제공을 하는데 포트 번호가 아니라 이렇게 git.com.com처럼 서비스를 웹 도메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하나 예시를 만들어 봤어요. 저는 이 도메인을 wedding.web.neonbeta.버셀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은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결혼 준비, 결혼식 비용, 참석 축의금, 서울 웨딩홀 견적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 페이지 주소를 다른 사람들께 공유를 하면은 카카오톡 공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께 열릴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기능을 버셀에 배포할 때는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만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버셀과 GitHub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께 배포하는 것도 내가 도메인을 직접 구매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간단한 회원가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서비스가 24시간 꺼지지 않는 웹사이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로그인과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페이지 회원가입을 하면은 카카오톡 기반의 회원가입,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거나 로그인 기능을 넣고 싶다면 백엔드 영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백엔드는 뭐냐? 백엔드는 프론트엔드와의 반대말이며 프론트엔드는 여러분이 이렇게 화면을 직접 보이는 거를 프론트엔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엔드는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기능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내부에 숨겨져 있는 코드가 있어야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 영역을 백엔드라고 합니다. 프론트엔드도 어떻게 보면 백엔드의 하나의 영역인데 쉽게 말해서 내 기능을 잘 작동시킬 수 있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그인과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을 해야겠죠. 만약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회원가입을 해야 됐는데 회원가입을 하면 이 정보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야겠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나만의 저장소,
저장소를 설정을 해서 내가 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 PC가 아니라 다른 공유 공간에 저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유 공간에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 정보를 저장을 해서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하면은 자동으로 로그인과 연동이 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화면 뒤에서 일어나는 이 마법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웹 서비스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다루기 위해서 설치하는 도구의 C는 메모를 해주세요. 프리즈마라는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설명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프리즈마라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은 요즘에는 구글이 AI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노드와 타입스크립트 통한 현대적인 오픈소스 ORM 도구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정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잘 저장해 줄 수 있게 해서 개발자의 경험을 향상시켜주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프리즈마를 몰랐으면 여러분들이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통해서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내가 나만의 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크롤링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파이썬 코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파이썬 도구를 통해서 F12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화면이 떴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이런 도구가 보이죠. 이 도구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하나의 화면은 이렇게 H 태그와 제목, H2 태그, 그 다음에 디비전 박스, 디비전 클래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클래스가 나오고 이 클래스는 뭐냐? 박스라는 클래스라는 거예요. MCP 서버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MCP 서버라는 클래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DIV에 대한 풀네임이 모르겠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디비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이렇게 카피 엘리멘트를 눌러보고 복사를 해보시면 이 MCP 서버라는 게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수집하는 데이터가 만약 이 크롤링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고 싶다. 그럼 이런 정보를 가져와서 만약에 많이 잘 쓴 블로그 글이 있다. 그럼 그 제목에 대한 블로그 글의 제목과 본문 내용을 가져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디에 한다? 파이썬에 이제 아까 다운로드 받은 파이썬의 정보를 줘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2달간 정말 배운 게 많은데 2달간 배운 내용을 이렇게 15분 정도에 요약하기는 정말 부족하지만 이걸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장애물 없이 큰 허물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 시험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것은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완벽히 공부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라도 구글링해서 네이버에 검색해서 코덱스, 커서 vs 코드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시작해보는 거예요. 내가 개발하고 싶은, 만들고 싶은 서비스가 있었다. 내 아이를 위해,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냥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GPT가 아무리 멍청하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고 클로드 코드가 아무리 좋고 제미나이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모두 저희들보다 똑똑한 도구들입니다. 이것을 GPT, 클로드, 제미나이에 정복되지 마시고 저희가 그들을 비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직접 바로 하시고 코딩에 즉시 반영해 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하나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오늘 당장 완성할 필요 없잖아요. 오늘 해보고 내일 출근하면서 떠올려보고 주말에 쉬면서 떠올려보고 밥을 먹으면서 이거 괜찮은데 메모장에 메모해시면서 다시 질문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버전 6까지의 블로그 프로그램은 약 2달간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정말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첫 코딩을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든 질문 편하게 주세요. 감사합니다.